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조은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압승을 하시면서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다시 출근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줄줄이 실패한 이유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그 입주권 매매가 자유롭게 된다면 주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집값은 더 치솟게 되고 우리는 지지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정치 신념이지만 높게 치솟는 전세가와 매매가로 인해 세입자들이 줄줄이 외곽으로 몰리게 되었고 기존의 지지 세력들이 등 돌릴까봐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예 지지 세력들이 외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표심 결집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여의도, 목동, 압구정, 상계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거라며 시장에 긍정적 신호탄을 쏘게 되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자신만만한 공언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면 서울시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서울시 의원 109명 중 101명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시의원들은 보궐선거 운동부터 내곡동 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고 시장 당선 축하 인사로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고 협박 아닌 당부성의 축전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과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는 시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발목 잡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은 차갑게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래 최초로 서울시 전역에서 승리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에 같이 발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18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당선부터 이미 여의도, 잠실, 대치,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동 9단지, 11단지는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은 했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실망 매물은 쉽게 나오지 않다고 하고요. 향후 5년 안에는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셨죠. 35층 룰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만들어진 규제라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면 없앨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상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50%로 두고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 부분에서 시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은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 시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을 추진하실 때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민들이 지지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 시장님 뒤에서 서울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할 일을 하시면 되고 어느 누군가 1년짜리 임기에 서울시장이라 모든 것을 제동 걸려고 한다면 서울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정치적 논리로 고의로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묵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면 늘 옆에는 서울 시민들이 지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점이 바로 2021년 서울 집값 상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주장하는 2021 서울 집값 상승 이 말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폭락한다면서 저를 호되게 비난하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4월 초에 나왔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진정 수요 대비 공급 많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는 더욱더 제 채널에 찾아와서 욕을 하고 헐뜯는 댓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매매 수급 지수라 하는데,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수급 동향을 보여줘 매수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합니다. 기준선인 100 이상이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의미이고, 100 이하는 반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매수 심리 지표를 그다지 믿지 않고 이걸 가지고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중개업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중개사들에게 요즘 손님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지를 물어서 나온 결과이고,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은 그중 허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물 개수 변화 역시 점수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래서 저는 신뢰하기 낮은 자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영업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이 안 찾아오는 것일 수 있고, 집주인이 그냥 이 가격에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떠보는 식으로 내놓는 매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네이버에서 찾은 매물과 현장에서 소개해주는 매물이 서로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 때 노출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되면 매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동일 시점에 동일 기간으로 등록된 매물들이 많다면은 그만큼 갑자기 사라지는 매물도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매물이 실제로 늘어났고 중개사 매수 문의도 거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날도 선선해지고 하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해당 지역에 방문 문의가 급증할 경우,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잠잠하던 매수 심리 차트가 갑자기 치솟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한해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축 평당가가 신축을 초과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가격이 떨어질까요? 신축이 올라갈까요? 답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식, 비트코인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에서는요. 게다가 지방 부동산으로 차익 실현하신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이나 그 숫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승리하신 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서울 아파트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얼마만큼의 수요가 서울로 몰릴지 정말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고요. 나는 자금력이 되지 않아 절대 집을 사지 못해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집을 사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이지 서울 외 지역도 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신속하게 생각을 바꾸고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방투자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